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직접 입어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요. 제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왕비님 같으세요? 라고 말했을 땐 웃음이 터질 뻔했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마주한 분위기는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충격을 받은 건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었을 때였어요. 사실 처음 한복을 볼 때는 솔직히 좀 복잡하고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날 제가 입은 옷이 단순한 관광용 의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한국 전통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멀고도 낯선 곳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아시아 역사 수업 때나 등장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얼마 전 한국 여행을 다녀온 제 친구가 제게 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야. 전통도 있고 미래적인 느낌도 있고 음식은 말도 못해. 너 꼭 가봐야 해. 그 친구의 열정적인 추천에 반쯤 설득당하고 반쯤 호기심에 사로잡혀 결국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됐습니다. 여행은 항상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는 법이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어떤 걸 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작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의 크기와 정돈된 느낌, 그리고 곳곳에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구조물을 보면서 이 나라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통 체험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어요. 가이드는 저희에게 말했죠. 내일 한복을 입고 경복궁 투어를 할 겁니다. 한복은 한국 사람들의 전통 의상인데 입어보시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옷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복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색동저고리, 고름, 치마와 바지의 디자인이 모두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철학과 미학, 그리고 조화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나니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고름을 단단히 묶는 동안 저는 옷의 질감과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천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몸에 딱 맞춘 듯한 느낌이랄까요? 옷을 다 입고 난 후 저를 기다리던 거울 앞에 섰는데 놀랍게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복을 입은 채로 경복궁 안을 걸었어요. 궁의 웅장한 기와와 섬세한 문양을 보며 사진을 찍는 동안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한복을 입고 있으니 제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한 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며 와,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칭찬해주는 게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경복궁 안에서 전통문화 해설가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 한복의 색깔과 장식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나이에 따라 의미가 달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옷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하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붉은색 치마는 기쁨과 열정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복 체험이 끝난 후 저희는 근처 한옥 마을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전통 다도를 배우며 차를 마셨는데 한복을 입고 있으니 차 한 모금조차 더 우아하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은 저를 보며 당신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저를 웃게 만들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한복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태도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복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자부심이 담긴 문화 그 자체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전통과 이야기를 만날지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 한복 체험을 마치고 나니 배가 고파지더군요.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전통 음식을 체험할 차례예요. 한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식을 잘 알지 못했어요. 김치와 비빔밥, 불고기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만나게 될지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저를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전통 음식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실내, 격자무늬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한국 전통 정원, 그리고 차분하게 흐르는 국악이 어우러지며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았죠.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 다신 문양이 새겨진 나무상과 쿠션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법 낮은 상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가이드는 저에게 한정식을 추천했습니다. 한정식은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입니다. 초보자에게도 적합하고 한식의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라 저는 한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음식을 차려오는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공연 같았습니다. 서빙 직원들은 음식을 담은 그릇을 정성스럽게 테이블에 올렸고 음식의 색감과 플레이팅이 마치 미술 작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도자기 그릇들에 담긴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그 중에는 제가 전혀 본 적 없는 것도 있었어요. 가장 먼저 맛본 음식은 잡채였습니다. 얇고 투명한 당면에 신선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당면의 쫄깃한 식감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가이드는 잡채가 전통적으로 잔칫날이나 특별한 날에 준비되던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그릇 안에 한국 사람들의 축제와 기쁨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된장의 짙은 향이 코끝을 자극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 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 깊은 맛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짜지도 않고 부드러운 된장의 풍미가 제 혀를 감싸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음식은 단연 김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유럽에서 몇 번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너무 맵고 강하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먹은 김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발효된 맛이 깊고 풍부했어요. 가이드는 이 김치가 최소 6개월 동안 발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마다 김치의 종류가 다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발효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김치에 어떻게 이런 맛을 담아내나요?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김치를 담그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과정이 문화예요. 단순히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전통인 셈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정식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전, 고소한 나물 반찬들, 새콤달콤한 불고기까지 모든 음식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나씩 맛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간이 완벽하게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밥 한 그릇과 함께 나오는 모든 반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주방장님께 직접 김치와 반찬을 만드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재료를 고르고 발효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맛이 고르게 배도록 하는 것이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에 담긴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식을 경험한 그날 저는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 사람들의 삶과 철학이 담긴 문화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의 기본 철학이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는 사실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계절에 따라 재료를 사용하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양념만 사용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한국 전통이 자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식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고 그 음식들 하나하나에 한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는 풍부한 해산물로 맛을 낸 음식이 많고 경상도는 강렬한 풍미가 특징이라는 점이 너무나 흥미로웠죠. 한식 체험은 단순히 식사를 넘어 한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어떤 새로운 전통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이드는 저를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데려갔습니다. 이날의 일정은 한옥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전통공예 중 하나인 도자기는 그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무척 기대가 됐습니다. 한옥에 들어서자 도자기를 굽는 작업장에서는 흙냄새와 나무 연기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예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하고 정돈된 목소리로 도자기에 담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만드는 도자기들은 조선시대 백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입니다. 흙을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집중이에요. 서두르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이란 결국 느림의 미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이 시작되자 저는 금세 흙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림판 위에서 흙을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금방 형태가 무너졌고 조금이라도 집중을 잃으면 흙이 제멋대로 움직였죠. 저는 한참을 낑낑거리다가 결국 돌림판 위에 얹힌 흙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가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흙을 다룰 때는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흙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흙이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흙을 다시 올려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드럽게 손을 움직여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흙이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며 차분히 돌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왜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왜 인내와 느림을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양을 잡은 도자기는 가마에 들어가 구워졌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의 도자기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작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만든 도자기 위에 칠한 유약이 굽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약간 속상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자기에 생기는 균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물의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조화와 가치를 찾아내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지 도자기뿐 아니라 한국 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름답고 특별한 전통을 체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전통 속에 담긴 철학과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며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에서 느꼈던 우아함과 경복궁을 거닐며 시간을 초월한 듯 했던 기분, 한정식을 통해 알게 된 음식 속에 담긴 정성과 철학, 도자기 공예를 배우며 깨달았던 느림의 미학까지. 이 모든 순간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여행을 단순히 색다른 문화 체험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행기를 기다리며 여행을 돌아보니 단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본 경험을 넘어 제 내면까지 깊이 흔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전통은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던 장면입니다. 한복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었죠. 그 옷이 주는 품위와 우아함은 그 어떤 명품 의상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저는 거울 속에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나야? 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탄했었죠. 한정식은 또 어땠나요? 테이블 위에 차려진 수많은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처럼 단순해 보이는 음식조차 그 안에 담긴 깊은 맛과 이야기가 있더군요. 제가 먹은 김치가 6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발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와 가족 간의 유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였죠. 그리고 도자기 공예 체험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흙을 다루면서 깨달았던 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돌림판 위에서 흙을 제 손으로 직접 빚으며 느꼈던 그 차분함과 인내는 일상에서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 저는 이 가르침을 앞으로의 삶에서도 꼭 간직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또한 잊을 수 없습니다. 한복을 입고 길을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는 말, 음식점에서 서빙해 주던 직원이 친절하게 음식의 이름과 유래를 설명해 주던 모습,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던 선생님이 제가 만든 작품에 생긴 작은 균열을 보며 이것도 작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욱 사랑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전통과 가치를 이렇게나 잘 보존하고 있을까?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와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을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오래된 전통을 현대적으로 녹여낸 특별한 곳이라는 점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숙소로 돌아오기 전 가이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갈 거예요. 마리아 씨처럼 이렇게 느끼고 감동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도 더 자부심을 느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한국은 늘 여러분을 환영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과 저의 인연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과연 한국에서 느꼈던 이런 특별한 감정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한국에서 배운 느림의 미학, 조화의 철학, 그리고 사람들 간의 따뜻한 연결은 앞으로 제 삶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번 방문하고 잊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단순히 관광 명소만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도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한국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